안녕하세요. 흘러가는 일상에서 왜를 달고 사는 감시자들의 본격 이의제기 토크쇼.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뾰족한 시선으로 감시해드립니다. 감히 시선을 보태는 저희는 감시자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젠투고요. 오늘 함께할 감시자들은 바코, 세로입니다. 와. 2024년 이 하반기에 참 굵직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좀 좋은 일을 꼽자면 단연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겠죠? 그래서 이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아침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서점 문 열기도 전부터 줄 서서 이 책을 구매하는 진짜 진풍경이 펼쳐졌고요. 수상 발표 엿새 만에 한강 작가의 종이책이 103만 부가량 판매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이책 열풍이 불자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책을 사고 읽는 행위가 지적 허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책을 그릇된 목적으로 이용한다라는 주장인데요. 지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읽지도 않은 책을 읽은 척하거나 뭐 표지의 미적인 가치 이런 것만 추구하면서 인테리어용으로 책을 사들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럴지 오늘은 이 텍스트 힙 종이책 열풍과 지적 허영을 감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감시자들은 종이책 좋아하나요? 이 텍스트 힙 열풍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되게 그 지적 허용으로라도 어쨌든 가짜로라도 책을 사는 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취미가 책 사는 거예요. 책 읽는 거 말고 사는 게 취미고, 보면은 항상 사고 싶은 책이 너무 많고 이걸 당장 안 사면 미칠 것 같은데 사놓으면은 갑자기 그 책에 대한 흥미가 뚝 떨어져서 저도 잘 안 읽긴 하거든요. 갖고 싶다. 네. 아니 이거 저도 사실 지적 허용 하거든요. 왜냐면은 방금 젠투가 말씀해주신 지적 허용이 바로 저예요. 그러니까 물론 안 읽은 책을 읽은 것처럼 포장하지는 않는데 방금 또 바코가 말했듯이 항상 교보문고가 약간 참새 방앗간처럼 매일 가면은 딱 봤을 때 이건 내 책장에 있어야 돼 하는 책들을 사요. 그냥 한 맨날 막 3만원어치 28,900원어치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그걸 사면은 또 잊어버리거나 진짜 책장에 이렇게 전시해 놓거나. 근데 저는 어디서 들은 말이 책의 가치는 딱 책 표지를 보고 구매하는 것까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약간 지적 허용의 원조가 되는 말이 아니었을까. 근데 저도 약간 이 지적 허용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부터 약간 제 로망은 제가 이제 집을 사면은 집에 한 방은 정말 책으로 가득 채우는 거였어요. 제가 그걸 다 읽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정말 로망일 정도로 알고 보면 저도 그런 지적 허용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근데 요즘에 진짜 이 텍스트 힙이 정말 유행이다라고 저는 느낀 게 24년 6월에 그때 서울국제도서전 했는데 그때 사람이 진짜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지하철에서 특히 20대가 그냥 종이책 들고 읽고 있는 걸 진짜 많이 봤어요. 예전에는 그 정도까지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좀 그런 걸 많이 보면서 진짜 좀 요즘 다시 종이책 이런 텍스트 힙이 진짜 유행이긴 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텍스트 힙이 지적 허용이다라고 하는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이런 비판을 하는 걸까요? 책 읽는 사람들한테. 진짜 근데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으로만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전에 책과 정말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 갑자기 막 심지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곰돌이푸 너는 괜찮아. 이런. 근데 이거는 생각해볼 만한 게 요새 그런 류의 에세이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에세이를 많이 읽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모든 에세이가 잘못됐다라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지만 갑자기 뭐라고 그러죠? 감정은
뭐 영원할지 뭐 감정은 사라지지만 이성은 영원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막 진리 같은 얘기를 써놓은 그런 에세이를 갑자기 또 좋은 문구라면서 맨날 올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가치가 있냐 이거죠.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살짝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근데 그거 자체가 그렇게 나쁜 현상인가? 그건 또 아닌 것 같긴 해요. 약간 이 책 읽는 게 힙한 거다 이런 문화가 좀 번지면서 그렇게 책을 낼 수 있는 문턱도 낮아진 것 같아요. 세로 말대로. 그래서 누구나 뭐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도 되게 쉽게 책을 낼 수 있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에세이는 많이 안 읽어가지고 저희도 책을 한번 내볼까요? 저희 얼마든지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감시자들 감시 목록 막 이런 걸로. 그건 진짜 괜찮은데요? 아니 그리고 유튜버들이 요새 책을 엄청 많이 내는 거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그 책이 원래 가지고 있는 가치가 조금 낮아졌다고 생각을 하는 게 보통 그런 걸 보면은 약간 홍보 목적이 좀 많이 강한 것 같고 또 제가 정말 별로 안 좋아하는 책이 챗GPT 활용에 대한 책이에요. 그런 거나 아니면은 블로그로 부업 뭐 수익 벌기. 왜냐면 제가 예전에 동탄에 잠깐 살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보문고 가서 책을 사는 게 취미여서 교보문고에 갔는데 교보문고에 인문이랑 사회에 관련한 책장이 없는 거야. 모든 게 다 경제 경영. 그리고 그 경제 경영의 가장 1순위가 뭐 부업하기.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서점에 갔는데 저는 심지어 그때 민주주의에 관한 책을 읽고 싶었어요. 민주주의란 도대체 무엇인가 할 때 그런 고민을 한창 했을 때가 있는데 민주주의라는 책을 검색했는데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교보문고에 민주주의에 관련된 책이 하나도 없지? 거기서 저는 약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곰돌이푸와 챗GPT밖에 없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든 적은 있죠. 이게 서점이 근데 세로가 말한 것처럼 저는 이게 한강 작가의 수상 전후가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오프라인 서점이 그 노벨상 수상 전에는 진짜 딱 그 지역에 뭔가 그런 걸 반영한? 아니면은 진짜 그냥 돈 되는 책만 팔고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저도 서점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동네에 원래 그런 진짜 교보문고 이런 거 아니고 정말 동네에 서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어느 날 없어졌고 그래서 이제 교보문고만 딱 남은 상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사는 곳에는 이제 좀 학원가가 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서점이 많은데 저는 이제 동네 서점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거기 가서 사고 싶은 책을 보는데 거기는 정말 다 문제집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서점인데 그냥 문제집만 파는 곳?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이게 서점이 진짜 그렇구나 했는데 한강 작가 이거 수상 이후에는 진짜 그냥 어느 서점을 가든 맞아요. 좀 그런 장르가 다양해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영향력이 그거 약간 국뽕이 너무 차가지고 저도 막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진짜 감격스럽더라고요. 이 지적 허용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지적 허용이라고 뭐라고 하는 것보다 그 영화 평론가 이동진 씨가 이거에 대해서 좀 긍정의 의견을 내서 오히려 그래서 알게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동진 씨가 얘기했던 게 이 지적 허용이 오히려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싶게 하고 또 이거 관련해서 소통을 하고 싶게 하고 이렇게 타인이랑 배움 주고받으면서 또 더 나은 자신이 되고 싶다 이런 것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저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허용이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단어일 수는 있지만 이 지적 허용은 정말 오히려 추구해야 될 가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지적 허용이라는 말 자체에 약간 그런 의미가 내포돼 있잖아요. 이해도 못하면서 읽는 척한다. 책 읽고 이 진짜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괜히 아는 척 하고 싶어서 읽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전 이해를 못해도 그래도 그 읽는 척이라도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진짜 생각을 해요. 그 이동진 씨가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진짜 영화관에 앉아서 2시간 내내 졸면서도 에릭 로메르의 영화를 끝까지 다 본 이후와 이전은 좀 다를 수밖에 없다고. 그런 이해 못하는 것들을 계속 경험한 것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도 뭔가 허영심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지식이라는 걸 추구하는 거잖아요. 지식을 함량하고 싶은 그런 욕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자체를 비난할 이유가 없지 않나. 결국에는 허영심이라고 해도 이 지식 자체를 추구하는 활동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 저는 특히 최근이 되게 몰지식 사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발 지식을 좀 함량하려는 허영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최근에 뭐 유튜브라든지 SNS 너무 많이 하면서 지식 자체를 그것도 1분으로 줄여버리는 시대인데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저는 책의 존재 의의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바코가 한 말이 되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책은 결국에는 내가 간접 경험을 하든지 뭐 지식을 채우기 위한 목적인데 그러면은 그 책에서 내가 발췌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내가 발췌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얻음으로써 그 책의 존재 의의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그냥 쓱 한번 넘겨서 내가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목적은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뭔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독자의 입장에서 책을 읽는다는 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근데 지적 허영이라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로 거슬러 올라가면 저는 결국에 또 SNL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한강 작가가 상 받았을 때도 그거를 되게 그냥 정말 희화화하기만 했잖아요. 그러고 뭐 SNL도 그렇고 일부 그런 개그맨들이 그냥 뭐 책 읽는 척하는 MZ들 뭐 이런 식으로 흉내를 내는 걸 봤어요. 그래서 부지런하시네요. 언제 또 그래서 진짜 근데 왜 이렇게 지적 허영이라고 비난을 하는 걸까? 근데 저는 그냥 제 생각에는 약간 그런 맥락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비건 같은 것도 그냥 내가 비건이야라고 하는 거를 뭐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랑 또 비슷한 맥락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사실 그냥 하나의 취향이자 그냥 그런 걸로 받아들여줘도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 본인의 기준에서 나는 책 그렇게 안 읽는데 너는 가짜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그게 좀 이게 지적 허영이라는 비난뿐만 아니라 그냥 지금 우리 사회에 좀 전반적으로 깔린 너무 본인만을 잣대로 평가하는 게 돼버린 것 같아요. 약간 그렇게 뭔가 내가 안 하니까 남들 하는 것도 똑같이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약간 그런 거랑 또 비슷한 걸까요? 왜 사람들이 요즘 뭐 문해력이 부족하다 하면서 어려운 단어를 몰라서 화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금일과 금요일을 착각하고 약간 이런 뭐 우천시가 시 이름인 줄 알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뭐라고 하는 반면에 또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알려고 하기보다 왜 어려운 단어 쓰냐고 오히려 역정내는 게 그게 책 읽는 사람한테도 왜 난 안 읽는데 넌 읽어. 그 허영이야 이렇게 말하는 태도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문해력.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진짜 그냥 뭐 그런 살짝의 그런 자격지심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진짜 그냥 내 기준으로 저건 다 가짜야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 기준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남들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죠? 진짜 계속 이해가 안. 이게 뭔가 책이 간접 경험의 가장 대표적인 창구인데 이 사람이 책을 읽어서 간접 경험을 늘리겠다는데 그걸 뭐 비난할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이해가 좀 안 되네. 간접 경험을 좀 자랑해서 그런가? 근데 자랑하는 것도 근데 그것도 요즘에 사실 이렇게 책을 읽었다 하거나 그런 책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게 SNS에 많긴 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뭔가 가짜다 그런 식으로 허영이다라고 비난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럼 우리나라에 그럼 진짜가 뭐 어때? 뭐 다 가짜면은 아니 아니 책 가짜 사회. 자랑하고 싶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요. 그니까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지적 허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SNS에서 좀 그래 나 지적 허용이다 하면서 나의 과시를 보여주는 책을 자랑하는 그런 또 한 번의 유행이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뭐 그래서 나 진짜 이만큼 두꺼운 책 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출판사들도 그런 거에 약간 탑승을 해서 이렇게 우리 이런 책 과시할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표지가 이렇습니다. 이런 거를 낸 걸로 알아요. 그건 좀 남한테 미안한데요. 굳이 아니 근데 뭐 그럴 순 있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 걸 왜 그렇게까지 근데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근데 이게 뭔가 목표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총균세를 한 번도 읽어보진 않았는데 엄청 두껍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격파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코스모스라던가 진짜 이만한 책을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그런 걸 읽기 위해서 어떤 자극제로 SNS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내가 올린 만큼 나 좀 읽어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그 벽돌 같은 책을 가지고 있다 보면 언젠가 새해 목표가 그래 나 이거 읽어보자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 여러분은 그런 거 있어요? 아까 세로가 말해준 것처럼 진짜 오직 나의 지적 허용만을 위해 산 책. 언젠가는 이걸 읽는 게 내 목표야 이런 거. 저는 그 피케티의 자본과 이데올로기가 있거든요, 집에. 그게 1400페이지인가? 엄청 두꺼운데 그 종이도 되게 얇아요. 막 성경책 같은 재질이에요. 엄청 두꺼워요. 그걸 사놓고 언젠가는 그걸 읽는 게. 그래도 언젠가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저는 코스모스. 코스모스. 네. 저는 지금 생각나는 건 없네요. 근데 좀 그거는 되게 대단해 보였던 게 그 지대 넓이야 씨르지 알죠? 네. 그게 0편부터 4편까지인가? 근데 그것도 모아놓으면 엄청 두껍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다 읽는 게 목표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좀 대단하다. 물론 얇지만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거 다 읽으면 엄청 좀 깊어질 것 같은데요? 얕지 않고. 그러면은 어쨌든 이 지적 허용은 이렇게 조금 제쳐두고 이 텍스트 힙 자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렇게 갑자기 왜 종이책, 독서가 유행하게 됐을까요? 저는 아까 두 분이 말해주신 것처럼 문해력, 이것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다고 봐요. 뭔가 사실 진짜 계속 이렇게 SNS만 들여다보고 맨날 쇼폰만 보고 하면 좀 어휘력이 진짜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나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이거 진짜 쇼폰 그만 보고 책을 봐야겠다. 좀 긴 글을 봐야겠다 해서 좀 보게 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해력과 어휘력 논란으로 그런 논란이 불거졌던 것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책이라는 게 지금 전자책을 또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부터 약간 아날로그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맨날 책을 읽고 다녀요. 지금까지도. 근데 뭔가 종이로 읽는 맛이 다르거든요. 막 종이로 밑줄 쳐가면서 막 약간 물도 막 흘리고 막 사용감을 사용감이라는 게 굉장히 다른데 그 맛이 약간 다꾸하는 것처럼 그런 맛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맛을 끊지 못해서 항상 이고 다니는 편인데 좀 다꾸식으로 그런 맛을 알아버린 것도 아닐까. 저 잠깐 딴 얘기인데 혹시 책에 밑줄 긋는 거나 책 접는 거 어떻게 생각해? 본인의 취향. 근데 제가 이걸 너무 고치고 싶어요. 저는 항상 막 다꾸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반듯한 걸 너무 약간 강박적으로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은 막 샤프를 쓰든지 나는 자를 대고 그었어. 그게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근데 그 언제부턴가 내가 너무 불편하고 굳이 자대고 막 굳이 이걸 형광펜으로 하는 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안 하긴 하는데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생각보다. 근데 저는 된다는 거 좀 공감해요. 그래요? 진짜? 저는 줄을 긋고 싶은데 안 그어요. 그 이유가 삐뚤빼뚤해지는 걸 보기 싫어요. 그 전용 자도 있어요. 맞아요. 구부러지는 자가 있어요.
아 진짜? 저는 되게 일부러 좀 더럽게 읽고 싶어가지고 뭔가 제 기준에선 그게 멋있는 거예요. 책을 더럽게 읽는 거. 그래서 막 그 맨날 버스 같은 데서 읽으면은 줄 긋다 막 덜컹하면 흔들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줄 그은 것도 많고 일부러 막 크크크크 이런 거 밑에 그래요? 쓰기도 하고. 힙한데? 근데 그렇게 버스 해봐야겠다. 타다가 덜컹 이거 좀 낭만인 것 같아요. 좀 낭만이에요. 우연한 약간. 왜냐면 다시 그 책을 봤을 때, 나 이거 이렇게 된 거 그때 맞아. 거기서 읽었구나. 약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젠투가 엄청 낭만적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나 이제 줄 그어야겠다. 근데 저는 그래서 전자책을 요새 보기는 하는데 왜냐면은 자기 전에 보기가 힘들어요. 종이책은 막 불 켜가지고 또 이렇게 그쵸. 봐야 되는데 근데 전자책은 약간 또 그 맛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뭔가 내가 텍스트를 읽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보니까 이게 텍스트가 아닌 느낌. 맞아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자책의 장점은 줄이 진짜 반듯하게 맞아. 마음 놓고 그을 수 있어. 밀리의 서재 진짜 맞아요. 그거 그리고 이제 겹쳐서 하이라이트 하는 것까지 되거든요. 메모도 되고. 그래서 저는 그 점은 전자책이 좋은 것 같아요. 줄이 반듯하게 그어진다. 반듯한 걸 되게 중요시하는구나. 아니 왜냐면 괜히 막 글씨에 이렇게 울퉁불퉁하면은 속상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내가 그 책을 읽고 다시 읽을 때 그게 울퉁불퉁해 보인다는 걸 알아서 반듯하게 긋잖아요. 네. 근데 다시 읽을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맞아요. 아 진짜. 맞아요. 그렇긴 하죠. 왜냐면 1회독하고 거의 말아버리니까. 아유, 그냥 바보 같은. 저는 그래서 줄 안 긋고 그렇게 예전에는 했어요. 그 뭐라 하죠? 포스트잇 태그 같은 거. 네. 그런 거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 약간 반투명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붙여놨는데 근데 요즘에 아예 네. 그런 띠지 같은 건데 완전 형광펜 색깔로 나와서 요렇게. 길게 해가지고 그 내용 자체부터 붙일 수 있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유용한. 그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 그래서 그 태그를 박스로 사놔요. 진짜? 여기 지금도 있어. 와 진심이네요. 네, 이거는. 진심으로. 네, 다시 조금 돌아와서 왜 종이책 독서가 유행할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요즘에는 힙한 사람의 페르소나가 약간 그렇게 잡힌 것 같아요. 옛날에는 힙한 사람 하면은 뭐 옷 입는 것부터 뭐 핸드폰을 많이 하고 릴스 하고 이런 게 힙한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좀 다른 힙한 사람의 전형들을 많이 보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하트 시그널 4였나요? 거기 나왔던 이주미 씨 있잖아요. 그 사람 보면은 책을 읽고 그렇게 사는 게 되게 힙하고 멋있어 보이니까 약간 그런 식의 유형의 인간들이 좀 노출이 되면서 바뀐 것도 있는 것 같고. 저는 뭔가 힙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니까 텍스트 힙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거지 않을까? 예전에는 다 교과서, 막 수학과 익힘 그거 다 교과서로 했는데 이제 뭐 디지털 교과서로 한다고 그러지. 사람들이 더 텍스트를 안 보니까 더 이런 게 더 특이해 보여서 그런 거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문해력이라는 게 이게 이 문해력에 대해서 진짜 생각을 깊게 한 적이 있어요. 왜 사람들은 문해력이 떨어졌을까? 왜 떨어졌다고 보세요? 이게 진짜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어릴 때의 책을 읽은 경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요즘 애들이 문해력이 안 좋다 하는데 사실 공통적으로 요즘엔 되게 어릴 때부터 디지털 뭔가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진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뭔가 사람들이 다들 승깔이 급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뭐든 막 1분 안에 다 얻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실 문해력이라는 것도 한국말은 이렇게 끝까지 읽으면 내용이 다 다른 경우가 많고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건데 앞에만 읽고 섣불리 생각해버려서 그래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도 있지 않나. 많은 것 같은데요? 대충 읽고 앞에만 읽고 이래서. 앞에만 읽어서? 세로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저도 뭐 다 공감을 하는데
저는 아까 그 말이 되게 걸리더라고요. 막 문해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왜 그러니까 네가 어려운 말을 쓰냐 이러고 또 조금 문해력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니네가 그래서 멍청한 거야. 이거 자체가 그냥 나 스스로만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받은 교육이 다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좁은 식견에서 만들어진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저는 책이 정말 중요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제가 이 지적 허용이라는 주제를 생각하게 된 게 어제 이 주제를 뭐 하지 하고 머리를 싸매고 있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이 얘기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또 친구랑 했던 얘기가 지금 이제 탄핵 그런 집회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어디서 봤는데 좀 이 집회랑 연대에 좀 잘 참여하는 사람들은 거기 실제로 집회 가보면 뭐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든가 진짜 연예인을 좋아한다든가 소위 말하는 그런 오타쿠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에 하나 빠져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제 그 친구가 말한 것도 뭔가 그런 소설이나 막 이런 공상 좋아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누구보다 이 구조적인 걸 파악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그런 소설 이런 책이나 그런 데서 정의나 연대나 그런 거에 대한 경험과 그걸 봐왔기 때문에 뭔가 진짜 사회적으로 행동하고 그런 거에도 장벽이 더 낮아서 잘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동진 씨가 말한 것처럼 지적 허용을 이렇게 추구하는 게 서로 뭔가 배움을 주고받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감시자들의 독서 취향이랑 좋아하는 책, 이런 과시할 수 있는 책, 지적 허용을 한번 제대로 과시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우선 저는 제 취향, 근데 저희 비슷한 것 같은 게 저도 에세이 잘 안 읽어요. 물론 가끔 좋은 게 정말 있긴 하지만 네, 잘 읽지 않고요. 그리고 저도 정말 전부터 지적 허용이 있었던 것 같은 게 어릴 때는 소설을 정말 저는 고전을 좀 많이 읽었어요. 고전을 많이 읽었는데 대학생 되고부터는 이 사회과학도라는 지적 허용에 빠져서 소설 배척하고 그런 책만 읽었어요. 논픽션 약간 이런 걸로. 그런 것만 읽다가 그래도 최근에는 다시 좀 소설도 골고루 읽으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과시할 수 있는 책이 딱 생각이 났거든요. 뭐예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읽었어요? 네. 사실 고백하자면 저도 좀 힘들게 읽은 책인데 사실 중도 포기하려고 했는데 박고가 포기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사실 좀 어려운 책이고 제목 자체도 좀 심오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주제 자체가 좀 심오하긴 해요. 근데 정말 그래서 이걸 정말 읽고 나면 나의 지적 허용을 과시할 수 있다. 근데 저는 과시를 떠나서도 이건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어떤 내용이에요? 근데 이건 정말 스포라서. 그래요? 이건 진짜 읽어야만 알아요. 근데 진짜 좋을 거예요. 이걸 다 이해하고 나면. 장르가 뭐예요? 장르가 네. 되게 애매한데 약간 과학?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약간 에세이 같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작가의 이야기긴 한데 근데 이런 사회과학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근데 이 안에서 하는 얘기는 사실 그런 어떻게 보면 그 과학자의 이야기를 하긴 해요. 이것부터가 이 형식부터가 좀 심오하거든요. 맞아요. 형식이 되게 뭔가 카테고리를 분류하기가 어려운 느낌?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 다 읽고 나면은 근데 네. 이게 저는 정말 거의 밑줄을 안 그은 부분이 없을 정도로 진짜로요? 특히 후반 갈수록 다 밑줄 이렇게 그어져 있는 자들 혹시 다 자다 이거 밀리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걱정 없이 쫙쫙 꼈어요. 저는 약간 근데 저는 김훈 작가를 너무 좋아했어요. 물론 이제 그분 스타일 자체를 너무 좋아해서 책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책이 하얼빈인데 근데 그게 책이 좋다기보다는 그분이 쓰는 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나는 이런 글을 쓰고 싶다. 내가 쓰는 글에서 이런 맛이 느껴졌으면 좋겠다 하는 대표적인 분이 김훈 작가님인데 되게 엄청 명징하게 직조해낸 느낌이거든요. 뭔가를 관통하면서 그걸 굉장히 딱 드러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날것으로 드러내는데 근데 되게 단문이고 나는 만약에 글을 쓰는 직업을 가지면 나는 이런 힘을 좀 줄 수 있는 글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에 김원 작가님의 그런 책들을 되게 좋아하고요. 뭔가 또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삼국지를 원래 되게 좋아했어요. 맞아요. 이거 정말 네, 저 맞아요, 예전부터 알고 맞아요. 있던 사실. 예전부터 삼국지를 되게 좋아했었고 약간 뭐 1983 이런 거 그냥 스토리 자체로는 뭔가 그런 정치적인 얘기를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글 자체로 봤을 때 김훈 작가님이나 저는 또 그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책이 또 뭔가 이거는 약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모토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이 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네, 저는 되게 좋아하는 책이에요. 저도 그 신영철 평론가 되게 좋아하고 제 친구 중에 이상형이 신영철 평론가라는 친구가 그래요? 있어요. 어머. 갑자기 생각나서. 샤라웃. 저는 약간 제 지적 허영을 뭔가 과시하고 싶은 그런 책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두꺼운 거. 자본과 이데올로기도 그렇고 집에 모비딕도 있거든요. 근데 한 장도 못 읽었어요. 언젠가 읽고 싶고 그 우리 본성의 선한천사라는 책 아세요? 아니요. 이게 진짜 두껍기로 유명한 책인데 이게 1408페이지거든요. 이런 거를 한 번쯤은 다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읽어보고 있습니다. 싶네요. 네. 그리고 고전? 요즘엔 고전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 프랑스 고전 이런 거. 맞아요. 근데 진짜 요즘에도 좋은 책이 많지만 읽다 보면은 진짜 고전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고전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전은 읽으면 있어 보이잖아요. 그거 딱 들고 다니면 모비딕 들고 다닐 수 있나요? 모비딕은 좀 이고 다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독서 열풍과 지적 허영에 대해 감시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6명은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다고 해요. 그게 일시적일지라도 이 노벨상이라는 경사를 계기로 책이 몇 권 더 소비되고 읽힌다면 그거대로 좋은 일 아닐까요? 디지털 도파민이 가득한 일상에 독서 열풍이 부는 걸 다 같이 좀 반겨주면 좋겠습니다. 허세라고 냉소적으로 보기보다는 지적 허영을 아껴주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뾰족한 시선으로 감시하는 감시자들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감시로 다시 만나요. 안녕.